안녕하세요. 윤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먼트 객체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사용자에게 뭔가를 출력할 때는 alert 하는 걸 많이 썼죠. 물론 이제 콘솔에 출력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큐먼트 라이트를 통해서 문서에다가 이제 출력하는 것도 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은 이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그 엘리먼트 객체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그 태그들이 있는데, 이 태그들이 화면에 보여질 때 이렇게 윈도우 객체 같은 형태로 보이잖아요. 어쩌면 텍스트로 보일 수도 있겠고, 뭐 사용자 입력을 위한 그런 도구로 보일 수도 있겠죠. 이것이 이렇게 갈 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브라우저가 이것을 읽게 되면은 메모리상에 이 녀석을 자바스크립트가 이용할 수 있게끔 다 객체로 올려놓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태그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먼트 객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텍스트도 있잖아요. 텍스트는 이제 이런 녀석인데, 이 녀석은 텍스트 노드 객체, 요거는 엘리먼트 노드 객체. 뒤에서 노드라고 하는 것과 엘리먼트 텍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그 형식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것들이 메모리상에 올라가고, 메모리상에 올라가면 주석이라는 것도 주석 노드 객체라고 하는 걸로 올라간다는 거. 어쨌든 메모리상에 객체로 올라오게 되면은 다 자바스크립트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되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손대게 되면 사용자 화면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요. 반대로 사용자가 이것을 손대게 되면 이 객체 속성의 값이 바뀌거나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손대게 되면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게 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라트를 띄운 것보다는 이게 더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다가 어떤 값을 넣게 되면은 이게 달라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출력, 그걸 좀 알아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얼라트를 썼잖아요. 이제 얼라트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기다 아이디를 하나 부여할 거예요. 이 아이디를 부여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가 메모리상에 올라간 거잖아요. 이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모든 노드들은 엘리먼트 노드가 됐든 텍스트 노드가 됐든 그 녀석들은 어떻게 돼요? 이 다큐먼트라고 하는 녀석 안쪽에 바디 안쪽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으로 이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이게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녀석들을 내가 이용할 때는 다큐먼트를 통해서 찾아 나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녀석들에다가 이름을 부여하고, 마치 변수명처럼 이름을 부여하고 이름을 통해서 얘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다가 아이디를 부여했다는 것은 곧 이 아이디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 객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아이디가 갖고 있는 그 속성들은 HTML에 갖고 있는 것과 거의 흡사한 형태의 속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아이디를 부여했다는 것은 바로 이 인풋에다가 이름을 부여한 건데, 인풋에 보면 속성이 타입도 있고 밸류도 있잖아요. 맞죠? 이게 객체가 되면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갖고 있는 점 찍으면 이 속성을 내가 손댈 수가 있게 되고, 처음엔 출력이라는 글자를 뜨겠지만 클릭이라는 것이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에 이게 호출됨으로 해서 얘가 실행될 거고, 실행된 결과가 덧셈으로 이루어져서 그게 value라고 하는 값에 대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출력이었던 value 값이 x 플러스 y 값의 결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얘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얘가 바뀐 거잖아요. 얘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화면은 그대로 있을 리는 없잖아요. 화면에 이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실행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다 싶은데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인풋이라는 녀석 있잖아요. 그 녀석에다가 아이디를 부여하겠습니다. 버튼 프린트 이렇게. 그러면은 요 녀석이 이제 메모리상에 올라갈 경우에 그 메모리상에 올라간 상태에서 이름이 이제 이것이 될 거니까, 나는 얼라트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value에다가 x 플러스 y를 하겠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요거는 곧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클릭이라는 글자가 X, Y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기 전까지는 클릭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내가 정말로 클릭하게 되면 얘가 실행돼서 요 값을 바꿀 거예요. 자, 새로 칠 일단 하고요. 자, 제가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화 상자가 뜨고요. 프롬프트가 하나, 둘, 셋. 자, 여기다 내가 3을 입력합니다. 확인. 또 어떤 값을 입력할까요? 5를 입력할까요? 5. 우와, 8. 우와, 그죠? 신기하죠? 아는 사람들은 뭐 뻔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신기하게 볼 수도 있어요. 뭔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버튼 프린트 아이디 주면 다 가능한 건가? 그렇다면 이것도 가능할까요? 아이디 한번 줘볼게요. 스펜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여기다가 스펜1이라고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스펜1 점 밸류 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인풋이라는 녀석은 밸류란 속성이 있잖아요. 근데 스펜은 밸류란 속성이 없어요. 여기 오면은 얘가 이제 출력할 때 사용되는 그 글귀가 밸류란 속성을 통해서 이제 표현될 수 있지만 얘는 속성이 아니라 그 태그가 감싸고 있는 안쪽에 있는 텍스트잖아요. 그죠? 안쪽에 있는 텍스트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얘는 속성이 아니니까 안쪽에 있는 노드예요. 안쪽에 있는 텍스트 노드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사용할 때는 inner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얘는 뭐예요? 속성이 아니라 그 안쪽에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inner 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속성이 value라는 녀석이 있다 없다 또는 스펜은 value라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 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HTML을 아시면 돼요. HTML은 어떻게 하나요? 글쎄 HTML을 공부하셔야겠죠. 제가 아직 HTML과 이제 이런 CSS는 수업에 아직 안 올렸는데요. 이제 차후에 빠른 시간 내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갖고 있는 속성의 밸류를 가지고 바꿀 수 있다는 거. 이 스펜은 밸류가 속성에 없기 때문에 이 녀석 감싸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살짝 보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침하고 하나, 둘, 셋. 자, 여기다가 5, 그 다음에 6, 11. 우와, 신기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제 버튼으로 밸류랑 속성을 바꿔봤는데 그렇다면은 그 값을 띄우지 말고요. 그냥 이거는 주석하고 버튼 프린트가 갖고 있는 녀석의 타입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버튼인데 이거를 텍스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이거 하나, 둘, 셋. 와, 텍스트박스 바뀌었죠. 신기하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녀석을 이름을 부여해서 그 녀석을 사용하면은 그 녀석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든 그 코드를 조금 더 다시 정비하려고 해요. 일단 아이디를 줬잖아요. 그럼 속성을 내가 이걸 통해서 얘가 갖고 있는 속성을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뭘까요? onClick이라는 것도 속성이니까 그렇다면은 버튼 프린트라는 녀석을 이렇게 이용해서 했던 것처럼 아이디를 이용해서 onClick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작성하고 이쪽에서는 가능한 스크립트 코드가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서 스크립트 작성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게 훨씬 더 코드를 유지보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코드 블럭이 두 개가 되는 거잖아요. 태그마다 호출하는 부분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사용될 수 있을 거고 또 그것을 깔끔하게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불필요하게 코드를 또 많이 작성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버튼 프린트라고 하는 녀석을 여기다 두고 onClick이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여기다가 이 함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빼는 거죠. 어때요? 훨씬 더 깔끔하죠? 이거 얘 왜 괄호가 빠졌죠? 여기에서는 괄호라고 했는데
얘는 괄호가 안 쓸까요? 이 스크립트 내에서 함수 대입할 때는 함수가 참조하고 있는 함수 객체를 대입해야 되는데 여기서 소괄호 쓰게 되잖아요. 그거는 함수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 거예요. 소괄호 쓰게 되면. 그래서 그 결과를 대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 함수가 호출돼서 만들어진 결과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크립트 내에서 얘를 대입할 땐 반드시 괄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소괄호가 들어가면 그건 호출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함수라고 한 녀석을 대입을 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는 HTML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코드는 한쪽에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정리된 모양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다시 주석을 좀 풀고 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 밖에다가 버튼 프린트 점 온클릭 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프린트 리절트 라는 함수를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것을 호출하는 것을 뺄 수 있다. 괜찮죠? 뭐 이것도 나중에 그렇게 바꾼다고 치고 지금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이 녀석을 위로 올리고 어때요? HTML은 HTML대로 관리할 수가 있고 그다음 스크립트는 스크립트대로 관리하기가 편해지죠. 이렇게 뷰단에 해당되는 HTML과 어떤 로직을 갖고 있는 그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분리하면 훨씬 더 프로그램 유지하기가 편해져요.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클릭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메시지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F12 눌러서 개발자 툴을 띄워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났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된 거예요. 그다음에 에러 메시지 보면은 버튼 프린트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에러가 있죠. 다시 얘기하면 버튼 프린트라고 하는 녀석이 참조하고 있는 녀석이 없거나 버튼 프린트라는 녀석 자체가 지금 현재 변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아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얘를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내리면 오류가 안 납니다. 자, 오류가 없죠?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떠요. 왜 이거는 될까요? 이걸 올리면 안 되고 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오류가 발생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 쭉 진행되는데요. 얘네들은 함수 안에 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행이 안 되니까 얘는 현재 그냥 무난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스크립트 블럭 내에 있죠. 함수 안에 있지도 않죠. 그냥 무조건 페이지 열리자마자 실행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행이 될 때 그때 이 녀석은 메모리상이 없어요. 얘는 메모리상이 언제 생기냐면은 이 코드를 쭉 훑는 과정에서 이제 이 코드를 읽어야만 얘가 이 메모리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실행되는 시점은 얘가 읽혀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읽혀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얘가 메모리에 잡히지도 않았고 잡히지도 않은 녀석을 쓰겠다라고 하는 순간 당연히 오류가 나겠죠. 얘는 문제가 없지만 얘가 사용하는 속성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읽혀지는 위치는 여기고요. 얘는 이것이 실행되는 그 시점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바로 그런 부분이 다음 시간에 알아볼 내용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이제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